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코수학 대표원장 한효관입니다. 드디어 예비 중학교 2학년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1년을 되돌아보면서요, 미래를 꿈꾼다는 주제로 오늘은 초대 영상을 한번 찍고자 합니다.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다 전화 드렸잖아요. 드렸는데 저도 직접 이렇게 전화로도 아니지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. 우리 학생기록부 우리 3월달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마무리하면서 점검 한번 해볼 테고요. 고교별 27년 그때도 얘기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아주 깊이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. 슬기로운 방학생활, 특별히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나눌 텐데요. 우리 12월 8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이고요. 우리 12월 10일 오후 3시 일요일 오후 3시입니다. 여기까지 끝나가면 맛이 안 날 겁니다.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이 설명 짧게 듣더라도 여러분들 유익한 그런 영상 준비했습니다. 3월 달에 저희가 개최했고요. 1학년은 그다음에 10월 달부터 이제 우리 뒷부분 타이죠. 하반기 타임에는 10월 달부터 예비 중1 여러분들 한 학년 낮은 학년이죠. 그다음에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학년,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년 이런 걸 중심으로 했고요. 또 최근에는 우리 중학교 2학년들 여러분들 한 학년 위에 걸 했습니다.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맨날 똑같은 거 아니냐, 안 가면 안 돼요? 왜 자꾸 오라 그래요?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네요. 제 모습이 똑같아요. 예,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. 예, 그런데 내용도 사실은 한 30-40% 다 같습니다. 하지만 60% 70% 다 다릅니다. 용어가 같더라도 예를 들어 학생기록부를 봐주겠다고 할 때도 이렇게 훌륭하고 깊게 들어가는 거 좀 다릅니다. 이번에는 좀 깊게 들어갈 겁니다. 예, 그래서 다르게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후회 안 하십니다. 주제들은 이런 주제들이죠. 이거는 저번에도 했던 내용과 거의 같다고 하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이건 새롭죠. 왜 새롭냐면 2025년, 2028년 중요한 해죠. 교과서가 바뀌고 수능 제도가 바뀐다. 누가 1빠따? 1타? 여러분보다 한 학년 위인 현 2학년, 예비 중3학년이 처음 여러분들은 두 번째죠. 26년, 29년. 아마 많이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화제가 될 텐데요. 한번 그거 얘기는 새로운 거니까 꼭 한번 와서 들어보시고요. 그다음에 생활기록부, 아까 그때는 계획이었지만 지금 결과를 보고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 했죠. 그래서 실사례를 갖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고등학교 유형과 선발 방법, 사실 이 부분이 파트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데 듣고 또 들어야지만 나의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설명하고 싶었습니다. 또 5번, 아까 말씀대로 겨울방학 되면 벌써 걱정하시는 분 계실까요? 어깨 짜증. 여름방학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럴 수도 있고, 예, 그런데 두 달이잖아요. 1월, 2월. 그래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3월 달에요. 제가 이런 얘기를 결론적으로 했어요. 설명회를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머니들 진로 탐색 중요해요. 진로 찾기 꼭 해주셔야 됩니다. 동아리 활동 좀 진로에 맞춰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. 비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임원이라든지 수상, 교내대에서 상도 좀 받으시고 그래 좀 해주셔야지만 됩니다. 그 다음에 수행평가 잘 챙기고 서술형 아이들 지금 남자애들 막 프린트 막 던지면 막 가방에 뒤지고 이런 거 있을 테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. 예,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. 당연한 얘기죠. 하지만 이것도 한번 강조했고요. 독서 부분도 강조했고 무엇보다 선생님들과 정말 친하게 즐겁게 지내주시기 바랍니다. 라고 제가 이 결론을 내렸었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때 세 가지를 만약 목표를 정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진로 탐색에서. 그 미래 직업과 생활, 그렇죠? 그다음에 대학, 고교 진학.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,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, 내가 뭐가 되고 싶어 할 때는 꼭 여기 가져가도 혹시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? 파일럿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좀 필요할 것 같고, 단기적으로 내가 여기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, 그 교과목만 해야 되는지, 비교과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설명할 때 좀 하고 있거든요. 저는 전반적으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. 그 설명회 때는. 어떤 목표를 잡고 계획을 짜야죠. 설계, 계획을 세운다. 설계고요. 실행해야죠. 실행하는데 누가? 스스로 또 부모님. 부모님 도움 정말 필요합니다. 1번, 어머니 좀 정보를 좀 많이 갖고 조금이라도 좀 알고 계셨으면 대화가 자녀들하고 잘 될 것 같아요. 혹자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, 아이가 한다면 시키고요. 안 한다면 안 시키고요. 애가 알아서 하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이 요새 참 많은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. 애한테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. 그러다가 조금
슬픈 좀 저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어떤 우리 받은 정보를 갖고 물론 정보가 많으면 아이들 쫄을 수도 있죠. 그게 아니라 어떤 대화의 수단으로서 또 이해의 수단으로서 또 조언의 수단으로서 설명이 한번 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실질적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요, 실제 생활 통지표인데요. 11월 24일, 2주 전에 중3 학생들, 여러분들 2단계 위 학생들이죠. 부모님이 여기 사인 받아오라서 사인 다 해주셔갖고 이걸 애들이 받은 성적표입니다. 3학년 전체의 성적표를 받고 이 점수로 고등학교 가게 됩니다. 이 점수로 내신 점수로 가게 되는데요. 여러분들 아마 좀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죠. 오늘 시간에 그 설명할 때도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의미 있기 위해서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한 학생이 있었어요. 이 학생이에요. 실제 우리 학원 학생인데 이 친구의 꿈은 파일럿입니다. 파일럿. 원래 이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. 군인이 되고 싶어서 파일럿을 자기는 근데 육사를 좀 가고 싶었는데 육군을 가다 보니까 제대하고 나서 좀 모호하다. 직업에 대한 이해죠. 근데 우리 어떤 파일럿이 되면 제대하고 나서 항공사의 어떤 계속해서 자기 꿈을 펼쳐나갈 수 있다. 현명한 선택이에요. 잘했다. 근데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요? 여러분 당장 공사도 생각나겠지만 사실은 어디도 있습니까? 항공대학, 항공운항과, 운항과 이런 데도 있는데요. 일단은 근데 군인이 꿈이니까 그 일반 대학보다는 이렇게 공사를 선택하는 게 당연하겠죠.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 대학교 공사를 가려면 일반고 가서 가면 좋을까? 혹시 공사를 특별히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있겠죠. 네, 어느 고등학교가 좋을까? 한민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. 이 한민고는 군 자녀들을 특례 입학을 하고 물론 경기도 지역 학생들을 일반 전형, 그 다음에 군 자녀는 특별 전형으로 이렇게 뽑는 그런 어떤 학교고요. 또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도 10명 보내고 공사도 거의 8명에서 한 10명 정도 보내는 아주 좋은 학교로 저희 또 알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 친구가 이 학교를 알게 됐어요. 이 친구 꼭 가야 되겠다. 그래서 그것도 박수. 그런데 입시 전형은 어떻게 될까요? 즉, 이 한민고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? 이런 얘기예요. 어떤 거? 별거 없습니다. 이 성적표 똑같습니다. 한민고가 비평준화 일반 고등학교거든요. 그 일반 고등학교는 요 표 한 장으로 다 갑니다. 성적과 또 하면 출결, 봉사 요 창체로 가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과연 이 친구는 가게 될까요? 3학년 성적만 딱 봤더니 평균이 99.13입니다. 여러분 여기 원 점수, 여러분 이거 국영수 하다 우리 점수 받는 거예요. 이것도 보지만 성취도도 여러분들 들어가요. 두 개를 같이 봅니다. 성취도는 A, B, C, D, E로 나누잖아요. 점수로는 5점, 4점, 3점, 2점, 1점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요거 평균과 요거를 여러분 어떻게 좀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합니다. 여러분 99.13이 못 구하는 데가 있으면 알겠죠? 몇 개 안 틀렸습니다. 예. 한두 개도 안 틀렸어요. 한두 개, 두 개 정도 틀렸네요. 예. 이런 친구가 못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일반 계열은요. 거의 만점이에요. 여기도 자신할 수 없다. 그런데 이 친구는 군인 자녀거든요. 군인 특례는 조금 낮아요. 이 정도는 충분히 간다. 이렇게 됐다면. 근데 좀 고민거리가 생겼어요. 어떻게 가능한지 알겠죠? 예, 가능한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300점 만점입니다. 예, 강원도는 300점 만점에 교과 210, 비교과 90점이고 경기도는요 200점 만점에 교과가 150, 비교과가 50입니다. 예, 그래서 그 지역마다 이것이 좀 달라요. 그러면 한민고 가려면 이 점수로 안 가고요. 여기 있는 점수로 바꿔줘야 됩니다. 근데 요 계산하는 방법은요.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다 똑같아요. 예, 그래서 똑같고 근데 문제가 좀 친구가 생겼습니다. 3학년은 참 좋았는데 13과목을 중학교 때 공부하죠. 이 친구는 13과목을 공부했는데 3학년 때 성적은 좋았는데 2학년 때 성적이 좀 불안해요. 그래서 불안하고 왜냐하면 B가 많았죠. 그래서 여기는 완전 퍼펙트하지 않습니까? 그 물어봤어요. 여기 왜 이랬니? 이랬더니 이때는 아무 생각 없었대요. 그냥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근데 저 스스로 자각을 한 거죠. 나 군인 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아까 말했던 그런 내용은 자각을 하는데 이 B가 좀 걸림돌이 된 거예요. B가 총 8개인데요. 일반 교과하고 예체능 교과하고는 따로 계산을 합니다. 따로 계산한다는 거. 자세한 거는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릴게요. 그렇지만 B가 이 정도로 갈 수 있을까? B도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.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문제는 바로 이 창체 활동입니다. 요거는 27점 만점이에요. 27점 만점이에요. 저희 그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. 강원도에서는요. 이렇게 요 점수 300점 만점에 294점 한 5점 정도 그 다음에 소수점 3자리까지 징글징글하죠. 이것까지 좀 따져줍니다. 저 표현이 좀 과했네요. 징글징글하다.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. 어떻게 우리가 한 줄 세우기 안 한다고 해놓고
고등학교 대회 때는 소수점 3자리까지 가지고 막 한 줄 세워버리잖아요. 아무튼 5점 정도 이 차이가 요 합격, 불합격 작용할까요? 자, 여기가 36점, 27점 만점인데 27점 1점 마이너스죠? 사실은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27점 만점으로 보지 않고요. 감점이 된 게 아니라 25점을 기본 점수로 줘요. 다 25점이에요. 모든 학생. 그런데 2점을 가산점을 줘요. 더해주는데 0.5, 0.5, 0.5, 0.5 이렇게 해서 4번을 여기다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학 친구는 한 점밖에 못 얻었죠. 자,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근데 강원도를 보니까 요거 가산점 받을 수 있는 것은 학급회 임원, 학생회 임원, 그다음 부서장, 부벌 이렇게 있어서 0.5점씩 4학기 있다 말씀드렸어요. 근데 이 친구가 가는 학교는 경기도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다른 학교를 다 봤어요. 다 달라요. 다 한번 열어봤습니다, 제가. 다 달라요. 계산만 보면 다 다르고, 야, 참 그렇습니다. 아무튼 예. 근데 경기도니까 경기도를 한번 봤더니 다른 것보다 요거만 볼 텐데 역시 수상 실적이 들어갔네요. 여기 수상이 있어요, 없어요? 여기는 수상 없는데. 예, 강원도는 수상이 안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수상이 들어가요. 그 강원도만 안 들어가고요. 대부분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강원도는 이게 수상을 안 합니다. 여튼 수상은 없지만 제가 본 건 요거였죠. 1점 가산점을 받았는데요. 이 1점 가산점이요. 경기도에서 못 받아요. 왜 그럴까?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학생회장, 부회장, 정교회장, 정교부회장, 학급 반장, 부반장. 요거를 준다는 거예요. 임원들. 여기는 그 친구가 차장이었어요. 차장. 경기도는 여기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. 차장. 야, 이것도 도마다 다 달라. 도마다 다르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는 얘가 그럼 너 수상 실적 없니? 너 상 받은 거 없니? 모범상, 효행상, 과학 발명품상 없니? 없대. 그 여기는 또 인정해 주는 거예요. 서울도 인정해 주고 수상이 많이 들어가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. 야, 근데 왜 몰랐니? 제가 어떻게 나는 몰랐네. 제가 저번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부모님도 몰랐네. 학생도 몰랐네. 다 모르네.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설명 때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. 0.1점 차이.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가 경기도로 계산했더니요. 193.3이 나와요. 200점 만점에 193.3. 근데 좀 알아보니까요. 194, 5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야. 그 정도면 갔지. 근데 193점대는 야, 이거 좀 모르겠는데 해봐야 되겠는데 지원하는 애들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니까 1점 차이로 얘가 당락이 가려고 불안감 또 좀 그런 것들이 생겨버린 거죠. 여기 한민고가 좀 안 되면 아까 말했듯이 일반 학과도 있긴 하지만 파일럿이 그래도 자기가 군인이 꿈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아마 요런 어떤 그 갈등이 생기는 고민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다. 그래서 좀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원서도 안 냈으니까 한번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또 좀 한번 격려를 좀 해주고 그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좀 한번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. 이렇게 얘기하면요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아니, 선생님 맨날 그럴 줄 알았어. 설명회 가면 맨날 특목고 잘하는 얘기들만 해주고, 저는 안 갈 거거든요. 저는 일반고 갈 거거든요. 전 일반고도 못 가게 생겼는데요. 이런 친구도 있죠. 이 사례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. 이 친구도 굉장한 친구예요. 왜 굉장하느냐. 자, 보세요. 평균이 36, 46, 83. 대단한 여기는. 여기는 평균보다 약간 높죠. 평균보다 좀 약간이 아니라 이 정도면 한 20% 안에 들어와요. 이 정도면.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이건 못 가죠. 인문계도 못 가요. 자, 인문계, 일반계. 자기가 원해서 죄송합니다. 일반계 꼭 가야 된다, 안 간다 그 기준을 삼을지 모르지만, 이 친구, 근데 이 계기가 뭐냐 도대체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. 친구들과 안 좋게 돼서 술도 먹고 가도 여기 이걸 잘 나와요. 출결 점수는 강원도에서 36점이 만점인데 한 번 결석할 때 0.3점이 빠져요. 36점에서 30점에 4.8점이 빠졌거든요. 4.8점 0.3씩 하면 16번 16일을 결석한 거예요. 아무튼 좀 알겠죠. 근데 어떻게 장학을 하게 됐어요. 회의가 들어서 친구 따라 갔다가 한 과목 잘하게 되니까 성취감을 느껴갖고 또 우리 선생님들 잘 관리를 좀 한 부분이 있어요. 친구도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여기 친구도 아니고 친구고 이름도 좀 자기 스스로 바꿨어요. 예, 전 친구들하고 좀 끊으려고 노력이 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열심히 잘해갖고 좀 치고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좀 더 오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. 여기까지 1시간, 2시간 앉아 있었다면 여기는 3시간, 4시간 이렇게 좀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힘들어하면서 아직 좀 그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. 여튼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 설명해 오시면 특목고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사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도 된다. 저 이런 말씀 하시고 싶었고 또 이 학생의 얘기도 조금 더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
그 학계 정수, 요 석차는, 그래서 가냐 못 가냐, 일반계, 강호는 80%를 컷입니다. 당연히 들어가죠. 당연히 써줍니다. 이제 80% 내외는 담임 선생님이 저 고민 좀 한번 더 해보자, 뭐 이럴 수 있는데, 여기는 당연히 친구가 원하면 써주고, 뭐 이 친구가 또 일반계뿐만 아니라 뭐 산림고등학교라든지 강원도에 새로운 국방고라든지 그래서 새로운 고등학교가 많이 생겼거든요. 그다음 소방고등학교, 산림, 소방, 생명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뭐 50% 있는 애들, 40% 애들도 가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선택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있어서 내가 이 성적이 안 돼서 뭐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됐잖아요. 그런 얘기들도 좀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. 솔루션입니다.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고 결국은 오시면 결론적인 얘기죠. 여러분들 그 현황 자기 위치를 파악해야 되거든요. 그 위치 파악하는 방법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아까 진로 탐색 장학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학교 생활기록부에 진로 검사한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. 1학년 때 진로 검사 다 했거든요. 그거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어디에 적합한지도 나오고 우리 학원에서 진로 캠프도 좀 해요. 근데 학원에서 진로 캠프를 하는데 이제 예비 고1만 여건이 좀 많이 필요해서 지금은 좀 예비 고1만 하려고 하는데 아직 좀 갈등이 좀 있습니다.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한번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. 요거는 뭐 2학년 때 얘기니까 놔두고요. 4번이 중요하죠. 4번 때문에 사실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방학 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, 여러분들 국어, 영어, 수학 기초 과목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과학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초 과목이 중요하고 물론 이제 과고라든지 뭐 영재고라든지 그런 꿈꾸는 애들은 과학을 좀 기피할 필요는 있겠죠. 하지만 일반적일 때는 국영수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저는 운동이나 악기 좀 한번 하는 것도 방학 때 저는 좀 삶의 그 액센트 주는 거 좀 필요하다고 봐서 좀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하는 거고요. 독서 부분들도 좀 얘기지만 요렇게 얘기한 거는 요런 거 빼고 운동하고 악기 빼고는 우리 학원에서 조금 준비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? 여러분들 지금 정규 시즌 1이거든요.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 수학을 여기서 이렇게 한 권, 두 권, 여기서 두 권 봅니다. 두 권 봐요. 근데 지금 제가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번으로 보자. 그 다음에 1월부터 2월까지 한 번 보자. 그래서 책을 원래는 두 권으로 두 달을 이렇게 갔는데 지금 한 권 한 권 끝냈어요. 그래서 대신 뭐가 들어갔냐면 기출문제가 들어갔을 거예요. 기출문제. 춘천뿐만 아니라 강남권. 그 다음에 1월 달에 레벨업을 시켜서 좀 올렸기 때문에 요거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왜 책 한 권 하요? 이랬는데 제가 좀 그런 선택을 좀 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해드릴 겁니다. 원래 기출문제는요. 4월 달에 5월 달에 기출문제를 풀잖아요. 시험 대비 때. 근데 시험 대비 때는 잠깐 풀고 뭐 3주 풀고 나버리니까 다음에 2학년 때 1학년 풀 때도 잘 안 풀려요. 예, 거의 뭐 점수 안 좋죠.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속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그런 어떤 전술을 이번엔 좀 세워봤고요. 오늘 겨울방학 특강이 있습니다. 수학 특강이 있고요. 이 특강 한 달에 한 과정이 끝날 수 있는 거고요. 제가 좀 수학, 국어 집중반, 그래서 이 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오시면 많이 좀 할 겁니다. 국어가 왜 중요한지, 그 이코 수학에서 왜 국어를 또 이렇게 또 관심 갖고 할 건지. 그래서 특강 형태로 있고 윈터 스쿨이 있다. 원래는 이게 두 달 과정인데 끊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. 윈터 스쿨 우리가 이제 원래는 작년부터 제가 옛날에 했다가 작년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괜찮아요. 이번에 고2들은 작년에 했던 애들 또 다시 찾아줘서 제가 이게 의미가 있구나. 물론 뭐 10명 한다면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또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기회의 장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막 서울 기숙하고 막 하고 하는데 제가 그런 어떤 의미에서 저 요거 윈터스쿨 마련했고 뭐 이름이 좀 다릅니다. 그러니까 중2, 중3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국어, 수학 집중이라고 표현했고요. 윈터 약간 프로그램이 좀 다른데 중학교 예비중학교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. 국어 완전 집중이죠. 제가 문법으로 독해하고 비문학, 문학으로 독해하고 어휘 테스트 제가 할 거고요. 독서를 할 겁니다. 요걸 각각을 들어도 특강 형태로 되고 통째로 들어도 된다. 수학 특강 해서 원하는 과정 이렇게 할 겁니다. 자, 요 얘기들 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좀 준비했다. 이런 얘기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오실 때 정리를 좀 할게요. 오실 때 꼭 한 가지 해야 될 나이스에 꼭 가입해 주세요. 나이스에 가입할 때 부모님이 가입하시면 자녀 동의받으라 그래요. 개인정보라고. 또 담임교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또 복잡해. 근데 부모님이 하면 너무 복잡해. 해보시면 너무 복잡하죠. 막 쫓아가고 뭐 가입하고 너무 복잡한데 학생이 가입하면 약간 쉬운데 또 학생이 가입하면 14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를 받으라 그래요. 왔다 갔다 핑퐁해요. 그래서 저는 학생이 가입하고 어머니 옆에 계시다가
비번이라고 아이디 받아서 하시는 것도 되고요. 편하게 좀 하셔갖고, 근데 하셔가지고 꼭 뭘 보셔야 되냐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좀 보시는데 세특이 안 보일 거예요. 그래서 1학기 때 교과목, 교과 성적, 예, 어떻게 점수가 몇 점 된지, 평균이 얼마인지, 이런 것만 좀 보고 오시면 그래도 좀 도움되지 않을까. 한번 훑어보시면 꼭 이거 좀 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다. 이게 됩니다. 이코수학 개원 20주년입니다. 이게 이제 올해가 연도로는 그건데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아주 줄기차게 제가 개원 20주입니다. 개원 20주년 자랑스럽잖아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좀 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의미로서 계속 되새기고 있습니다. 처음 마음,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부모님들의 어떤 약속 지키고, 예, 그런 거에서 제가 실수하지 말자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설명 같은 것도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. 제가 이 유튜브에도 이걸 오픈하거든요. 이 오픈할 때 제가 뭐 조회수 얼마 안 나와요.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제가 강남의 설명회보다도 뒤지지 않겠다, 자신 있다, 그만큼 고민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도 열게 됐습니다. 여튼 뭐 아무튼 20주년 예, 이렇게 하고요. 여러분들 아까 말했듯이 언제요? 12월 8일 금요일 7시 반, 그다음에 12월 10일 오후 3시, 일요일 3시 꼭 기회 주시고 그때 한번 뵙겠습니다. 다른 약속이 있더라도 이게 먼저야 이런 말이 들어올도록 열심히 한번 준비했습니다. 그때 한번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